상담을 받으실 때 사안이 유사한 것은 많지만 완벽하게 같은 것은 없기 때문에 사안별로 이제 상담을 드리고는 있습니다. 다만 절차 부분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많이 하시는 질문이 있으셔서요. 그 몇 가지를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우선 많이 물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혼소송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소송이 제기되면 6개월 이상, 1년 내외 정도는 보통 걸리게 됩니다. 만일 쟁점이 복잡하거나 어떠한 변수가 있을 경우에는 사실 1심만 해도 1년을 훨씬 초과해서 2년 내외가 걸리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다만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에는 3개월 내외에 마치기도 하죠. 그리고 저희가 빠른 이혼 승소 사례로 이제 종종 몇 가지 게시를 해둔 것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빠른 이혼 승소 사례로 몇 가지 공유해 드린 것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3주 내외 만에 이제 이혼한다는 결정이 나온 사례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일단은 이혼 소장을 접수는 하되 저희가 먼저 이혼만을 원하고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다라고 자료를 이제 제출하면서 화해 권고 요청을 하는 경우에 이제 화해 권고 결정 내려주시기도 하시죠. 그러면 그 결정을 양측 받고 2주간 이의하지 않으면 그대로 이혼한다는 확정이 되면서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의뢰인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다들 좀 바쁘시기도 하시고 절차에 직접 참여한다는 게 좀 부담이 되시기도 하시고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법원에 의뢰인분들이 직접 가야 할 일이 많이 있는지 또는 저희 소송 대리인 사무실에 자주 직접 오셔야 되는지 등을 공통적으로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법원에 출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보통의 이제 변론기일, 흔히 생각하시는 재판일에는 저희만 가는 경우, 즉 변호사만 출석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다만 조정기일이라고 해서 양측 다 출석하고 이제 조정위원님의 진행하에 이제 서로 조율이 가능할지 확인해 보는 절차가 있는데요. 그 기일은 저희는 가급적 당사자분, 의뢰인분과 함께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재판부에서도 이제 당사자가 직접 참석하기를 이제 강하게 요청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저희도 진행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당사자분께서 직접 가셔서 어떤 상황인지를 좀 보시고 그럴 경우 의뢰인분에게 좀 어느 정도 만족스러운 이제 조정이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기일을 준비함에 있어서 미리 필요한 서면도 제출하고 의뢰인분과 우리 한번 어떠한 범위에서 또 어떠한 방식으로 조율을 해보자 미리 말씀을 나누고 가게 되고요. 조정 기일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통 이제 조정위원님이 지정이 되어서 진행을 하고 있으시고 양측이 출석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바로 본인의 의사를 결정하거나 하여야 되는 것은 아니고 저와 이제 의뢰인분이 잠깐 나와서 또 말씀을 나누고 들어가도 되고 또 조정위원님도 이쪽 말씀을 들어볼 테니 이제 다른 쪽은 잠시 나가 계세요. 이렇게 여유 있게 진행이 되는 편입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또 말씀을 나누면서 조율을 해갈 수도 있겠고요. 조정 기일은 만일 그날 양측 동의를 하면 법률적으로는 그날 끝납니다. 예를 들어 이혼한다. 위자료 얼마, 재산 분할 얼마, 양육권 누구, 양육비 얼마라는 것이 모든 내용에서 합의가 되면 그날 거기에서 서명을 하고 법률적으로는 마치게 되는데 확정까지 되는데 다만 절차상 조정 조서는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통 일주일 이내에 이제 법원에서 보내주시고 신고하는 절차는 남게 됩니다. 근데 이 신고를 해야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조정기일 당일에 이혼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은 빠르게 확정된다는 점, 즉 이의할 수 없다는 점에서 더 선호하시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는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미리 그리고 당일에도 좀 신중한 결정이 함께 필요합니다. 따라서 조정조서에 기재될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내용으로 조율이 되기도 해야 되겠고 또 실제 원하는 내용이 혹시라도 잘못 기재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당일에도 내용을 잘 체크하고 조서가 오면 또 잘 기재되어 있는지 전반적으로 체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 변호사 사무실에 이제 많이 오셔야 되는지를 궁금해 하시는데 저희도 실제로 보면은 굉장히 이제 자주 뵈면서 뭔가 얼굴이 많이 익숙해지시는 우리 모든 이제 구성원분들과 그런 의뢰인분들도 있으시고 거의 못 오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특히나 저희가 뭐 해외에 거주하시면서 보이스톡 등으로 이제 수임을 해서 진행을 하시면서 단 한 번도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지 않는 의뢰인분들도 있으시지만 사건 진행은 어떻게 하시든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제 직장에 다니신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바쁘시더라도 뭐 워낙 요새 뭐 카카오톡이라든지 전화, 메일 등으로 충분히 소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또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이 소장을 오늘 접수하면 상대방은 언제 알게 되냐 이런 것도 공통적으로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오늘 기본 서류를 받으면 당일 또는 이길 약식 소장을 접수해 드리는 경우가 꽤 있는데 이러한 경우 재판부에서는 좀 편차가 발생하긴 하지만 보통 일주일 내외의 검토 과정을 거친 후 소장을 상대방에게 발송하게 됩니다. 발송을 한 경우 이제 바로 받는다. 그럼 뭐 일주일 내외 또는 며칠 경과해서 받을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 뭐 상대방이 우편이 간 날 없었다. 그러면 다시 뭐 야간 송달, 뭐 주말 송달 등을 통해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 뭐 일주일 그 이상 더 소요되기도 합니다. 그 뭐 소장 도달과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상대방에게 뭐 내가 이혼 소송을 접수했다는 걸 알려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뭐 언제 알려야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것 또한 이제 사안에 맞게 진단을 해드리는 것이 가장 정확하겠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특히나 소장 접수선 가압류를 해야 한다거나 또는 뭐 짐을 빼와야 된다거나 이런 절차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굳이 말하지 마시는 거.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다만 모든 준비가 끝났고 어차피 소장 접수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나는 뭐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말은 해주고 싶다 하면 그 준비가 끝난 시점, 뭐 가압류 등 그 시점에서는 말씀하셔도 되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이 소의 뭐 소장 접수 시점 전후로 해서 그리고 이제 소가 마무리될 때까지 대략 어떠한 절차로 진행이 되는지 전반적인 절차를 또 종종 이제 궁금해 하시죠. 오늘 의뢰인분이 이혼 상담을 오셨는데 이혼 의사가 너무 확고하다. 나는 빨리 소장을 접수하고 싶다. 이제 이러신 경우를 전제로 볼 때 저희가 그럼 오늘 수임했다고 오늘 내일 이제 바로 소장을 접수하느냐? 물론 그런 경우가 더 많습니다만 이제 사안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뢰인분들이 증거가 굉장히 많은 상태로 이제 오시는 경우도 있고 어떠한 경우에는 자료 확보가 약간 이제 부족한 상태. 좀 애매하다 싶은 상태로 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의뢰인분의 원하는 바, 상대방의 의사, 상황에 따라 추가 증거 확보라든지 등등 준비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자료 확보 등이 더 필요한지 진단을 하는 것이 우선이겠고요. 그래서 이 정도 자료로 일단 들어가기로 결정이 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부분이 만일 우리가 재산 분할을 받아야 되는 재산이 상대방의 명의다. 그러면 가압류 가처분을 필수로 해야 합니다. 뭐 상대방이 그렇게까지 하겠어? 이렇게 뭐 생각을 하시기도 하지만 저희는 뭐 이혼 전문 변호사로서 늘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일을 보게 돼요. 뭐 상대방이 어느 날 정말 뭐 이사를 간다고 하더니 우리 의뢰인 모르게 돈을 다 빼가지고 어디다 뒀는지를 모른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아무리 재산분할 판결을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재산을 실질적으로 갖고 오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돈을 뭐 준다 하고 언제 줄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지위에 굳이 놓이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가압류 가처분을 해서 상대방의 뭐 처분을 막는다 이런 과정이 먼저 필요합니다. 가압류 가처분이 되면 정상적인 거래는 어렵죠. 매매라든지 뭐 추가 대출 등은 어렵습니다. 그런 것을 일단 하고요. 그리고 뭐 이혼 소송 중에도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또는 현실적으로 여의치 않아 상대방과 같이 거주하면서 진행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별거를 하시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뭐 굳이 이혼 소장 가기 전에 이제 본인은 별거를 하고 싶다. 특히나 뭐 상대방이 폭력적인 그런 게 굉장히 있어 와서 나는 이혼 소장을 받으면 상대방이 또 돌변하여 나를 폭행할 것이 굉장히 두렵다. 이러신 경우들도 있죠. 이런 경우에는 특히나 미성년 자녀도 있으면 뭐 폭력적인 상대방에 있는 곳에 아이만 두고 올 수는 당연히 없기 때문에 이제 아이를 데리고
가압류가 마무리될 즈음 적절한 시점에 이사를 나오시게 되죠. 또 이사 나오실 때도 몇 가지 유의점이 있으세요. 뭐 짐을 갖고 나오는 부분이라든지 특히 뭐 전입신고 부분이라든지 그런 건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가압류도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고 또는 결정이 났고 또 이사도 무사히 하셨다. 그 시점에 이제 소장을 접수한다. 이것이 소 접수 직전의 이제 단계입니다. 소가 접수된 다음에는 이제 법원에 진행하에 절차가 진행이 되는데요.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 상대방에게 소장을 보내게 되고 상대방은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보통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이 기간은 권장하는 기간으로서 뭐 일부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소가 뭐 바로 끝난다거나 그러한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후 이제 첫 기일이 잡혀서 뭐 조정 기일 또는 변론 기일 등이 진행되고요. 이 기일이 수차례 진행된 후 뭐 중간에 조정 등이 성립되지 않으면 판결을 선고하게 되지요. 그리고 이혼 사건에서 좀 특수한 절차라고 볼 수 있는 것이 가사조사 절차 또는 부부 상담 절차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사조사라는 것은 뭐 이혼 여부에 대립이 있다든지 또는 이혼에 동의해도 뭐 파탄 사유 또는 양육에 관한 거, 재산 등 전반적으로 좀 일부 쟁점이 특히 있을 때 재판부에서는 당사자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가장 주로 참작하는 것은 물론 뭐 서면이나 자료, 증거 자료이겠지만 당사자의 이야기도 반영을 하고 싶은데 이제 재판부에서 직접 듣지는 못하고 가사조사관님이 법원에 있는 가사조사실에서 당사자들에게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아 보고서로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그 보고서는 판사님에게 전달이 되고 판사님이 이제 판단을 함에 있어서 또 하나의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러한 절차로 진행이 되고 뭐 사안에 따라서 그 절차가 보다 더 준비를 잘해야 되는 절차가 있고 뭐 추가로 내야 되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역시 사안에 적합한 절차 진행이 또 필요하겠죠. 특히 뭐 가사조사 같은 경우는 뭐 재판부에서 좀 하자라고 하는 경우도 많지만 저희 의뢰인한테 필요하다 적극적으로 할 경우는 저희가 먼저 요청해서 진행하기도 합니다. 부부 상담의 경우에는 특히 이혼 기각을 원하는 혼인관계 회복을 원하는 피고 의뢰인분들이 많이 원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부수적으로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당사자가 안 나오면 어떻게 되냐, 나는 모르네 뭐 이럴 것 같다는 말씀도 또 종종 하시더라고요. 당사자께서 만일 우리의 소장 자체를 안 받는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몇 가지 이제 절차를 거쳐서 공시송달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즉 뭐 법원 어디에 게시하여 상대방이 받은 걸로 간주해버린다, 받은 걸로 본다라고 해서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우리 원고가 제출한 자료 등을 위주로 결국 판단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어떤 경우엔 받긴 받았는데 절차에 상대방이 제대로 응하지 않는다, 나오지 않는다. 이래도 법원에서는 소가 제기된 이상 판단을 해주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출한 자료 등으로 결국 판단을 하게 됩니다. 즉 상대방이 무응답이어도 절차는 진행되고 결론을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